그 일단 저녁 시간에 참석 다들 시간 내서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 소개해 드리면 저는 기업향 탄소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인 윙클에서 일을 하고 있는 김주환입니다. 다들 만나 뵈서 반갑고요. 오늘 한 20-30분 짧은 시간 동안에 설명드릴 내용은 저희 윙클이 갖고 있는 플랫폼을 통해서 기업들의 실제 탄소 배출량을 산정하고 상세하는 준비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요. 저는 윙클에서 일하고 있는 김주환이고요. 그동안 참석하셨던 분들도 계시겠고, 네, 처음 들어오신 분도 계실 수 있지만, 사실 윙클이 지난 6월부터 사실 웨비나를 했고요. 가능하면 격주 단위로. 그래서 지금까지 10번의 웨비나를 통해서 국내 탄소 시장, 탄소 크레딧 시장, 또 글로벌 탄소 크레딧 시장, 탄소 시장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의 식견을 제공했고요. 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 11번째 시간으로 지금까지는 이제 전반적인 시장, 그다음에 실제적인 어떤 사례를 얘기했다면 오늘은 가장 기업이 첫 번째 해야 될 일인 온실가스 모니터링, 즉 탄소 배출량 산정하는 거에 대해서 실제 저희 솔루션 화면을 통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 크게 보면 이제 실제 배출량 산정을 글로벌 가스하우스 그린하우스 가스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하고 저희 솔루션 소개하고 그런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 8대 유해 온실가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뭐 CO2, CH4, N2O 등등등 한 8가지가 있는데 사실 다 유해합니다. 뭐 유독 더 유독하고 유해한 것도 이제 화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도 있지만 사실 통상 저희가 탄소 배출량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탄소 배출, 즉 이산화탄소만이 문제라는 건 아니고요. 여기 있는 8가지 유독한 온실가스가 다 문제가 있는데 가장 부피가 큰 게 이제 이산화탄소이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기준으로 이제 톤수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테이지 4 같은 경우는 이제 변환 기술을 통해서 그걸 이제 CO2로 바꾸면 얼마큼 양이 된다라고 이제 전환하죠. 그래서 실제로 문서를 보신 분들은 CO2 이퀴벌런트라고 스몰 영문자 E자가 들어간 걸 많이 보시는데요. 그거는 이제 다른 온실가스를 이제 CO2로 전환하는 거의 양으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탄소 배출량 저희가 줄여야 된다라고 하지만 사실 탄소 배출을 이산화탄소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다양한 온실가스를 다 포괄해서 하는 말입니다. 이런 온실가스는 뭐 아시다시피 저희가 덥거나 춥거나 할 때 쓰는 에너지원, 그리고 공장에서 공장 라인을 가동할 때 나오는 산업 공정, 그리고 뭐 아주 그냥 간단한 예로 소를 키울 때 나오는 농업 축산, 또 이렇게 배출되는 거 외에도 저희가 산림을 키워서 흡수하는 원도 있고요. 그에 이제 뭐 폐기물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이런 다양한 소스로부터 이제 온실가스 나오는데 이거를 이제 어떤 범주를 갖고 평가를 할 거냐, 산정할 거냐를 이제 보면 가장 이제 많이 쓰는 방법이 스콥을 정하는 겁니다. 스콥 1, 2, 3라고 하는데요. 굳이 직역한다면 기업이나 조직이 직접 자기가 배출하는 거를 이제 스콥 1, 직접 배출을 하고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공장에 사용하는 고동연소나 아니면 공장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그다음에 공장에서 직접 사용하는 차량들에 나오는 이동연소, 그 외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 것이 스콥 1이고요. 스콥 2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간접 배출이라고 하는데 기업이 이제 실제로 자기가 생산하는 데서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생산을 위해서 사용하는 밖에서 사오는 이제 전기, 가장 대표적인 게 전기죠. 한전에서 나오는 전력, 그다음에 공장이 여러 가지 스팀이라든지 이런 걸 사용하기 위해서 도시가스를 사오는 경우, 이건 이제 2가지가 간접 배출되고요. 보통 기업이 자사의 배출이라고 한다면 이제 스콥 1과 2가 해당됩니다만 이제 스콥 3는 이제 최근에 더욱더 강조되고 있는데 스콥 3는 그 회사 조직에서 나온 탄소 배출만 배출이 아니고 그 회사의 공급망, 특히 이제 업스트림, 다운스트림 모두 다 포괄하는 그 회사 둘러싸고 있는 사실은 범위에서 나온 탄소 배출 말하는 거고요. 약 15가지 카테고리겠습니다. 오른쪽 보신 것처럼 그 회사가 이제 원료로 구매하기 위해서 산 원부자재 서비스부터 공장을 돌리기 위한 설비, 뭐 그에 이제 업스트림에 관련된 운송, 에너지 등등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 회사의
구성원들, 직원들의 출장이라든지 통근도 다 포함되고, 이제 8번부터는 이제 다운스트림 내려가서 이제 실제로 판매를 하기 위해서 그다음 이제 그 공급망의 그다음 단계로 내보내기 위한 운송, 그다음에 가공. 가장 큰 게 사실 실번 같은 판매된 제품에 사용하는, 예를 들어서 뭐 냉장고가 우리나라 가전에서 만들었다면 그 냉장고를 가정집에서 사용할 때 나오는 전기, 그 전기를 통해서 사용된 전기나 여러 가지 그 사용해서 나오는 것들이 탄소 배출이 이제 11번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냉장고가 이제 수명이 다해서 버리게 되면 그 폐기처에서 나온 탄소 배출량이 12가 되고요. 그 외에 이제 투자에서 나오는 이제 프랜차이즈라든지 맨 마지막 투자한 자산에부터 나오는 탄소 배출량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융권 같은 경우는 15번이 굉장히 많죠. 직접 거래하는 것, 거기 기업 금융들이나 투자한 곳의 탄소 배출량이 곧 자기의 스코프스의 탄소 배출량이 되기 때문에 그 보면 뭐 다 하나 중요한 카테고리인데 전체 양으로 본다면 가장 많이 나온다고 보통 통상 얘기하는 것이 11번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품들이 나와서 그것을 한 번 사용하고 버리는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사용하게 되면 그 사용 기간 동안에 전력을 쓴다든가 하기 때문에 탄소 배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뭐 SBTI에서도 가장 초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보셨을 때 이런 전제를 보고 가장 먼저 이제 배출을 산정할 때 첫 번째 단계 되는 것이 이제 경계라고 했는데, 경계의 범위를 정하는 겁니다. 어디까지가 내 회사의 범위냐라는 건데요. 이 범위라는 거는 이제 보통 이제 기업의 지배 구조를 얘기할 때는 보통 재무적인 거, 얼마나 지분 비율을 갖고 있냐라 가지고 통상적으로 이제 이 기업은 내 기업이다, 내 기업에 소속된 내가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고 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지금같이 이제 배출량 산정에서는 그런 부분도 고려하지만 가장 크게 고려하는 부분은 실제로 내가 운영권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있냐, 즉 그 오퍼레이션에 대한 컨트롤을 가지고 있냐를 가지고 판단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지분 구조의 지분 비율이 낮거나 없더라도 실제적으로 내가 그 회사의 운영을 통제할 수 있다면 그 회사 그 조직 혹은 공장 혹 설비는 나의 탄소 배출량의 보고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실제로 탄소 배출량을 산정하기 전에 맨 먼저 해야 되는 첫 단계가 경계를 정하는 겁니다. 이 경계가 정해진다면 이제 그 아까 보셨던 스콥 1, 2, 3별로 각각의 이제 연소되는 연료량 또 에너지원에 따라서 실제로 나오는 탄소 배출량 계산하게 됩니다. 탄소 배출량을 산정하는 포뮬러는 원칙적으로 매우 간단합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액티비티 데이터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에미션 팩터라는 게 있습니다. 액티비티 데이터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휘발유가 몇 리터가 사용됐는가가 이제 그 액티비티 데이터고요. 그 휘발유가 몇 리터 혹은 몇 톤이 탔을 때, 연소됐을 때 나오는 탄소 배출량 혹은 탄소와 이퀴벌런트한 탄소와 동등하다 보는 그린하우스 가스 그 온실가스의 양이 얼마인지를 계산해준 에미션 팩터가 이제 배출 계수가 있고, 이 두 가지 곱하는 겁니다. 말대로 굉장히 쉬운데 실제로는 이 배출 계수가 얼마나 적합한 것인지, 또 이 액티비티 데이터가 얼마나 실제에 가장 가까운지를 산정하는 게 가장 어렵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요. 보신 것처럼 이것도 얼마나 구체적으로 정책에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아주 상세하게 내려가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뭐 휘발유 같은 경우 왼쪽 부분 보시면 가장 기본적으로 보는 거는 휘발유가 아주 간단한 배출 계수, 기본 배출 계수 사용해서 연소된 연료량에 꼽혀서 사용하는 것 방법도 되고요. 아니면 그게 국가마다 이 배출 계수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어디 연료를 주로 쓰냐, 똑같은 이제 휘발유를 할지라도. 그리고 실제로 연소되는 연료가 어떤 기술을 사용하고 어떤 기술 방식에 따라서 이 연료가 실제 배출되느냐에 따라서 또 차이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더 구체적이고 정책에 내려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마찬가지로 이동연소, 즉 자동차 관련된 경우도 그냥 중형차, 대형차, 소형차로 그냥 범주 나눠서 그냥 평균값을 적용해서 계산하는 방법도 있지만, 더 구체적으로 이 차가 소나타냐 아니면 뭐 어떤 차냐, 그랜저냐에 따라서 차 타입을 아주 정확하게 나누어서 곱하는 방법도 있고, 더 나아가서 똑같은 그랜저지만 예를 들어서 그랜저에 더 적용되는 여러 가지 추가되는 옵션들이 어떤 조건이냐, 또 운전 조건이 시내 주행이냐 시외 주행에 따라서 연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연비를 다 계산해서 곱하는 방식도 있는데, 실제로 가장 과학적으로 정확하려면 더 티어 3, 더 내려갈수록 좋겠죠. 근데 기업이기 때문에 어느 범위에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또 동시에
비용도 적지만 정치한 범위로 내려갈 수 있냐. 이도 역시 굉장히 판단에 문제가 됩니다. 이런 기본적인 배경을 깔아놓고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보면, 그동안 저희도 많은 기업들, 뭐 중소기업들, 대기업도 만났지만 그 탄소 배출량 산정에 대해서 꽤 많은 준비를 했고 실제로 지금 잘 평가하고 산정하는 기업들도 일부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기업들이 실제로 뭘 해야 되는지, 또 뭘 해야 되는지는 알겠는데 실제로 그 일을 할 전문성이나 전문 인력이 부족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갖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모두 말씀드렸듯이 윙클은 기업의 탄소 관리 이 필요성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범위를 포함하는 통합적인 탄소 관리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필요로 한다는 것은 가장 첫째 단계가 지금 내가 얼마나 탄소 배출량을 산정하는지를 아는 거고요. 그것이 지난 몇 년간 어떻게 변해왔고 또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특히 내가 내세운 목표에 맞춰 봤을 때 얼만큼 단계에 와 있는지 아는 것이 이제 두 번째 단계. 이제 세 번째 단계는 이제 목표 대비 그것이 항상 목표를 맞추고 있으면 문제 없겠습니다만, 항상 목표는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탄소 배출량이 그것을 맞추지 못할 때는 외부에서 탄소 크레딧을 사와서 내가 목표를 맞추지 못한 부분을 탄소 크레딧 통해서 줄여 나가야 되는 부분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탄소 크레딧 확보하고 상쇄하는 부분이고요. 이런 걸 통해서 사실 진행된 모든 단계를 유관기관에 혹은 이제 공시를 할 때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할 때 여러 가지 지표들도 관리하면서 또 향상시킬 수 있는 전제 단계가 다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가장 첫 번째 단계는 이제 탄소 배출량 산정이고요. 저희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솔루션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를 입력하는 부분, 데이터가 입력돼서 계산해서 그 결과 나오는 부분, 실제로 이게 그냥 셀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셀프 서비스 끝나는 게 아니라 외부에 있는 전문 기관부터 검증을 받는 부분, 또 목표를 관리하고 또 보고 작성하고 실제로 이제 산정하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탄소 배출량을 상쇄할 수 있게 탄소 그래서 확보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저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놓고 저희가 한번 오늘 실제로 이제 어떻게 산정을 하고 하는 부분을 설명드릴 텐데요. 크게 보시면 오늘 설명드린 부분은 이제 두 가지 부분을 나눠진다 보면 되겠습니다. 데이터를 입력하는 부분하고 데이터가 입력된 거를 이제 어떻게 보여주고 조회할 수 있게 하냐, 어떤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냐, 크게 두 가지 부분 나눠지는데요. 그 첫 번째 단계로 가기 전에 우선 기업 고객으로서 저희 서비스에 이제 가입을 해야 되고요. 일반 이제 소비자 회원 가입하고 비슷하지만 조금 특별한 건 이제 법인 번호라든지 여러 가지 법인명이라든지 관리자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게 조금 전문적으로 다르고요. 이런 이제 가입 관계를 거치게 되면 제일 첫 번째 단계가 이제 데이터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데이터를 입력하려면 데이터를 입력할 그 대상인, 예를 들어서 뭐 서울에 있는 본사, 사무실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공장이 있다면, 뭐 지방의 공장이 여러 개가 있다면 그 공장별로, 사업장별로 다 나눠서 그 기본적인, 우리 회사는 사무실 공간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공장 공간이 두 개가 있다라는 거를 미리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등록해 놓고 각 사무실과 공장별로 어떤 에너지원을 사용하고 있고 또 어떻게 탄소 배출량을 하고 있는지를 각각 입력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우선 그걸 하기 위한 첫 번째 대상인 그 사업장들을 입력하는 겁니다. 보통은 이제 사무실 사업장이 있거나 아니면 공장, 물류센터 다양한 방법이 들어가고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에너지 인벤토리에 들어가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한 사람이 다 모든 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각 사업장별로 서울에 있는 본사 건물은 본사에 누가, 뭐 총무부에 누가 담당을 하고, 각 저기 공장은 또 공장에 있는 어느 부서에 누가 담당하는지를 다 지정해서 거기에 맞는 권한, 그래서 그 사업장 담당자는 사업장의 데이터만 입력할 수 있고 하고 나머지 못하게 한다든가, 이렇게 권한 부여를 적절하게 할 수 있게 해야 되고요. 지금 저희는 이제 스코프 1, 2가 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고, 내년 빠른 시간 내에 몇 달 내에 저희가 이제 스코프 3도 다 준비를 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지원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그 하나 좀 상세를 보면 이제 그 실제 이제 고정 연료 도는 부분은 이제 그 시설에 대한 관리 이제 번호, 이거 저희가 이제 내부 회사 내부에서 지정한 번호를 입력하게 되고, 뭐 공장 1, 공장 2처럼 시설명을 넣게 되어 있고,
여기가 어떤 연료 상황인지, 도시가스면 도시가스고, 그다음에 이 공장, 이 시설이 언제 설치가 됐고, 아직 진행되고 있으면 이제 폐쇄일은 아직 없는 거고요. 또 이걸 담당하는, 데이터 입력을 담당하는 사람은 누군지, 그렇게 지정을 할 수 있고, 특히 이제 도시가스 사용하게 된다면 일일이 데이터 입력하지 않고, API를 넣어서 저희만의 이제 API를 통해서 도시가스 서비스 업체도 직접 데이터 받아올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동연료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공장 시설과 달리 이제 자동차가 들어가는 거니까 자동차가 몇 대가 있는지, 그 자동차의 차종이 뭐고, 이 자동차가 휘발유 쓰는지, 디젤 사용하는지, 아니면 다른 연료를 사용하는지, 그다음에 통상 시내 주행거리를 많이 하는지, 시외를 많이 하는지, 이렇게 좀 정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가용한 시기와, 이제 가용이 끝나는 시기를 입력하게 되는, 기본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입력할 대상이 되는, 데이터가 그 배출원이 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입력하게 되고요. 요게 이제 끝나게 되면 실제로 이제 연도별로 데이터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연도를 먼저 정의를 하게 됐고, 요게 끝나면 이제 실제로 데이터를 이제 하나하나 입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보시면 화면이 작아서 보실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지정했던 그 배출원들이 있죠. 그래서 관리 번호별로 공장 혹은 그다음에 자동차 이런 식으로 그 시설 혹은 설비 수단의 입력이 나오고, 거기에 맞춰서 실제로 이제 어떤 연료를 사용하고 어떻게 이제 배출이 되는지, 탄소 배출량 양을 다 집어넣게 되는데요. 상세한 건 바로 뒤에 하면 보겠지만, 크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실제 저희가 현장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같은 경우에 그 자동차가 사용한 휘발유의 리터 양을 알고 있어서 그걸 넣는 방법도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경우는 양을 모르고 그 휘발유 주유소에서 구매한 금액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사용한 양을 입력하는 방법도 있고요, 구매 비용을 입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방법이 다 필요하고요. 특히 이제 사용량을 직접 구하기 힘든 영역에서는 결국 구매 비용 가지고 산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두 가지를 다 지원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구매 비용을 이용하는 방법을 이쪽 그 산업 표준에서는 EEI라고 하죠. 그래서 Environmental Extended Input and Output Model이라고 하는데, 그 방식도 저희가 100% 지원해서 그 사용량만으로 구하는 게 가장 정확한데, 그것이 구하기 어렵거나 그럴 수 없는 상황일 때는 구매 비용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게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그냥 담당자가 임의로 숫자를 넣는 게 아니라, 이게 정말 이 숫자가 맞는지를 나중에 검수할 수 있게 그 검증을 위한 증빙자, 메르스 영수증 같은 거죠. 네, 그런 걸 업로드할 수 있게 하고, 사실 그 데이터를 다 일일이 입력한다는 게 담당자 입장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솔루션도 나가고 있는 방향이 점점점 데이터 입력이 자동화되도록 바꾸는 건데요. 그 1단계로 저희가 전력에 관련된 한전, 그다음에 그 난방, 도시가스는 기본적으로 API를 연동해서 굳이 입력하지 않아도 그 전력의 영수증 보면 나오는 그 고객 번호를 미리 입력하면 자동적으로 매달 그 데이터가 자동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가능하면 최소한의 이제 작업만 통해서 데이터 입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그 실제로는 이렇게 연도를 선택하고, 배출 범위 스코프 1도 선택하고, 그다음 입력 주기를 월별로 할지 분기별로 할지 선택하고 배출을 선택한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데이터 입력하는 건데요. 보신 것처럼 고중연료 같은 경우에는 사용량으로 할 수도 있고, 리터가 되겠죠. 아니면 이제 비용으로 해서 돈을 다시 리터로 환산하고, 그걸 다시 리터를 다시 탄소 배출량으로 전환하는 작업들을 할 수 있게 하고요. 그다음에 증빙 자료, 그게 문서로 PDF 문서든지 아니면 사진, 이미지라든지 그런 것들 넣어서 나중에 이것이 검수할 때 다 확인될 수 있게. 그렇지 않으면 이 숫자가 맞는지를 다시 또 재차 확인하기 위해서 원래 원본 데이터를 또 조회해야 되고 연결되기 때문에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아예 애초에 여기서 그 모든 숫자의 근거 증빙 자료를 첨부할 수 있게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전의 전력이라든지 도시가스는 API를 통해서 데이터가 자동적으로 입력될 수 있도록 저희가 했습니다. 이동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구매 비용을 하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사용량을 하는 방법도 있듯이, 마찬가지로 여기도 자동차도 실제로 주유소에서 사용하는 걸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이제 실제 주행 거리를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럼 연비를 통해서 계산하게 되면 그 실제로 이제 사용한 그 에너지 양이 나오게 되겠죠. 이런 방식 통해서 주행 거리를 하게 되든 혹은 비용을 하게 되든
그런 방식을 통해서 이제 에너지 사용량이 나올 수 있도록 했고요. 그래서 에너지 배출량이 나오게 되고, 마찬가지로 증빙 자료를 첨부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아직은 이제 준비가 저희가 다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아마 조만간 몇 달 안엔 굉장히 많은 부분이 데이터를 자동화해서 입력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수만 넣어도 OCR 통해서 데이터를 찾아서 입력될 수 있게 하고, 또 하나하나 입력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이제 엑셀에다가 입력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입력이 되게 하고요. 아니면 이제 더 나아가서 산에 원래 있는 ERP 시스템, CRM 시스템, 여러 가지 회계 시스템하고 연동이 돼서 자동적으로 기업의 시스템에 있는 데이터 값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또 한 가지는 이제 전력 라든지 아니면 기타 에너지원의 곳에 뭐 센서를 달아서 그것을 직접 측정해서 반영하는 방법도 있는데, 기술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방법은 이제 영수증을 이제 OCR로 이식하는 방법이라든지 엑셀을 통해서 대용량을 입력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점점 나가는 방향은 사내 시스템하고 연동돼서 이쪽에 이와 같은 탄소 관리 솔루션 시스템이 마치 하나의 기업에서 보면 생산 시스템이나 재무 시스템과 같은 하나의 중요한 사내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이제 나가는 방향으로 보고 있고, 저희도 그에 맞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신 거는 데이터를 얼마나 손쉽게 또 정확하게 또 검수가 가능하게 입력을 할 수 있겠냐라는 걸 보여드린 거고요. 이렇게 입력이 끝나게 되면 이 입력된 결과의 아웃풋으로 실제로 우리의 탄소 배출량 현황이 어떤지, 남하고 비교해서 어떤지 이런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대시보드가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인데요. 방금 보신 것처럼 탄소 배출량이 실제로 어떤지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큰 시작 화면이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우리 회사의 탄소 배출량 개요가 나오고요. 그래서 스콥 1, 2, 3별로 보실 수 있게 되고, 지금 현재로는 스콥 1의 고정연료, 이동연료, 스콥 2를 이제 각각이 몇 톤이 나와서 얼만큼 비율을 차지하는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화면에 보신 것처럼 이거는 이제 매달 정해진 주기별로 각각의 이제 스콥 1, 2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변하고 있는지 추이를 보실 수 있고, 그 밑으로는 아까 보셨던 인벤토리, 뭐 시설 설비죠. 시설 설비 수단들이 그 별로 탄소 배출량이 어느 것이 가장 많이 나오는지, 예를 들어서 어느 공장이 가장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지, 어느 보일러가 가장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지 이렇게 확인해서 그것들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큰 조회할 수 있는 화면이고요. 중요한 거는 이게 그냥 내가 얼만큼 나왔다라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도대체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인 건지를 비교해서 내가 좀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좀 줄여야겠구나, 줄인다면 어느 부분을 줄여야겠구나를 알 수 있게 하는 벤치마킹 결과를 제공합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윙클만의 고유한 데이터 활용법에 통해서 나온 결과고요. 그래서 뭐 감히 말씀드리면 저희만 지금 제공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등록한 이제 업종을 보고 동종 업종의 동일한 규모의 사실 비슷한 회사 혹은 사업장이 탄소 배출량이 얼마큼 나오는지를 보실 수 있게 하고, 그들의 추이가 얼마나 변동이 되고 그 등에 비추했을 때 우리가 얼만큼인지 알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첫 번째는 우리가 비슷한 규모의 비슷한 산업의 비슷한 규모 기업 대비 얼마큼 많이 하는 적게인지 알 수 있고, 또 그 추이가 증감이 우리가 동일한 방향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들과 다른 방향을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우리가 어느 부분에서 더 줄여야 되겠고 우리가 어디서 차이가 나는지를 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다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그래서 저희가 도대체 평균 배출량이 몇 배나 되는지를 통해서 주로 이제 기업의 관리자들이 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게 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렇게 대부분의 이제 이 탄소 배출량 산정 서비스 솔루션들이 셀프 서비스다 보니까 정말 다 입력해서 나온 결과물을 내가 공식적으로 외부에 사용할 수 괜찮은지에 대한 의구심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한 건가? 이 솔루션이 정말 맞는 방법이라서 이것을 내가 밖에 나가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한국품질재단하고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해서 한국품질재단에서 검증을 직접 해서 이 산정 결과가 충분히 외부에도 얘기할 수 있는 신뢰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검증 의견서를 낼 수 있게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실제로 인터넷으로 셀프 서비스로 자사의 탄소 배출을 산정했지만 그것을 외부에서 얘기할 수 있어 충분히 신뢰성을 확보하게 되는 거죠. 이거 역시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저희가 국내에서 유일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통하면 이제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의구심이라든지 불안함이라는 걸 다 해결될 수가 있겠죠. 그다음 이제 다음 단계가 이제 그 순간, 그 연도 혹은 그 월의 탄소 배출량을 산정하고 그걸 조회하는 거라면 큰 또 다른 시각에서 본다면 우리가 올해, 내년, 후내년에는 얼만큼의 탄소 배출량을 내야 되는지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또 관리할 수 있는 목표 수립 및 계획 섹션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궁극적 목표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2050년에는 탄소 중립 되겠다. 2030년에는 얼만큼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울 수 있는데 구체적인 탄소 배출량을 입력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현재 탄소 배출량 수준을 놓고 매년 5% 혹은 매년 10%씩 줄이는 방법으로 목표를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세워진 목표가 있다면 내가 어떤 작업들을 통해서 각각의 과제가 언제 진행되고 언제까지 진행돼서 그걸 통해서 내가 얼만큼의 탄소 배출량을 줄이겠다라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고요.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서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실제로 진행되는 상황을 저희가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관리하는 것이 이런 탄소 배출량 산정 서비스와 통합돼서 같이 운영돼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를 들어서 SBTi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내 탄소 배출량의 산정 혹은 이제 감축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얼마큼 할 것인지를 보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내 산정과 연결되어 있어야 같이 보고를 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바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아까 그 말씀드렸던 보고를 하게 되는 그 보고서 작성하는 부분에서 단순히 탄소 배출을 산정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목표를 세우는 것도 또한 중요합니다. 그래서 같이 통합적으로 서비스가 돼야 된다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아까는 이제 어떤 목표들이 있는지 그래서 어떤 그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감축할 것을 보여주는 거라면 그 결과 나오는 것이 이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는 실제로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목표로 한다. 근데 지금 내가 어느 단계에 와 있고 내가 동종 업체 대비해서 얼만큼 수준인지 이것들을 좀 더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단계가 되고요. 지금 당장은 저희가 준비를 못했지만 저희가 몇 달 내에 준비하려는 것 중에 하나가 데이터가 많이 쌓이게 되면 지금 현재 추이를 봤을 때 앞으로 몇 년 뒤에 얼만큼 정도 수준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AI를 통해서 예측할 수 있게 하는 부분도 포함되고요. 또 이게 산업별로 굉장히 되는 단계라든지 용이성이 다르기 때문에 산업별로 맞춤화된 솔루션도 저희가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런 이제 모든 과정이 다 정리가 되면 이제 그 보고할 수 있게 하는 이제 보고서가 준비가 되는데요.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이게 데이터로 관리할 수 있는 엑셀로는 다운로드 가능하고요. 다만 이제 유관기관에 이제 제출하는 보고서가 작성되게 하려면은 이제 표준 포맷에 맞춰서 준비하는 작업들을 저희가 하고 있고, 조만간 이 부분 역시 저희가 공시 대응이나 유관기관 제출하는 보고서를 스스로 그냥 버튼만 눌러서 작성될 수 있도록 저희가 솔루션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이유가 실제 지금 많은 기업들이 큰 돈을 들여서 이 부분에 관련돼서 컨설팅 업체로부터 컨설팅을 받습니다. 그래서 매년 받고 있고 적지 않은 돈을 지불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굉장히 스탠더드된 포맷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기술적으로 보완한다면 쉽게 스스로 보고서 작성이 될 수 있게 하는 부분도 가능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제 탄소 배출량 목표를 세웠고 그게 이제 잘 맞춰지면 문제가 없겠지만 실제로는 점점 탄소 배출량 목표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걸 못 맞출 경우에는 탄소 크레딧을 사와서 넘친 부분을 이제 줄여야 되는데요. 그럴 수 있게 바로 저희 그 윙클 모니터링 서비스 솔루션 안에 마켓플레이스가 연동돼서 그 필요한 탄소 크레딧을 직접 바로 그 자리에서 살 수 있게 했고요. 또 이렇게 모니터링 서비스 통해서 구매하는 고객들한테는 특별하게 저희가 좀 할인 정책을 적용해서 할인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 모든 서비스가 사실은 굉장히 기업 입장에서 보면 예민한 데이터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보안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데이터 전송될 때, 암호가 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를 사용할 때 굉장히 신뢰성이 높은 클라우드 인프라를 사용하고 있고 또 권한도 굉장히 다양하게 줘서 권을 넘는 데이터 액세스나 편집은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또 기본적인 IT에서 말하는 데이터 보호 규정도 다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기업들이
다른 사내 시스템과 동등한 수준의 보안을 기대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는 크게 보면 이제 무료 버전이 있고요. 아주 기본적인 유료 버전이 있는데, 유료 버전인 경우에는 이제 소비자 가격이 매달 50만 원이고요. 구독료가. 그다음에 1년 연 단위로 하게 되면 500만 원인데, 연 단위로 구매하게 돼서 연 단위로 구독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품질재단의 검증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00만 원 연 내면 1년 동안 탄소 배출량 산정하고 탄소 목표 관리 세워서 추적할 수 있고, 또 매번 그 결과를 대시보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검증 확인서까지 또 받을 수 있게 완전히 원스톱 쇼핑이 될 수 있도록 솔루션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까지 30분 정도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윙클 모니터링 솔루션으로 탄소 배출량 산정하시고, 또 저희 웹사이트 방문하셔서 모니터링 가입 3번 사전 설문지도 있어 좀 작성해 주시고, 혹시라도 사용에 궁금하신 점 있으면 여기 나와 있는 contact@winkle.io 혹은 저희 웹사이트인 www.winkle.io 방문하셔서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 연락드려서 전문가들에 의해서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 말씀 이거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